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디올류 그랜저 GN7 3.5L V6 풀옵션 모델입니다. 블랙잉크는 안 들어간 모델이고요. 지금 이 차량의 가격이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5,605만 원이에요. 이 차량을 뭐 리스나 장기 렌트가 아닌 일시불, 요새 할부는 너무 비싸니까 일시불로 결제하신다고 하면 영상에 고정 댓글을 이용하시면 이 정도 금액을 캐시백 받으실 수가 있고요. 추천인 입력하시면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승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V6 엔진이고 출력은 이제 30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6000rpm에서 최대 출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크는 36.6kg 포스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5000rpm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기에는 부족하진 않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뭐 다른 데서 얘기를 아마 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블랙잉크가 왜 만들어졌냐, 우리가 기존에 더뉴 그랜저나 산타페나 더뉴 팰리세이드나 캘리그라피라는 트림이 있어요. 그 캘리그라피가 우리가 글씨를 이쁘게 쓰는 그 캘리그라피가 아니라 동양의 미, 그거를 조금 이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뉴 팰리세이드 때부터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먹이라는 거를 이제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옵션 이름이 먹 130만 원 이렇게 있으면 너무 먹먹하잖아. 그래가지고 최종 네이밍이 블랙잉크로 됐다. 그리고 먹을 상징하는 컬러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릴이라든지 휠, 그리고 실내 내장 이 지붕 쪽에도 다 검정색으로밖에 선택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처음 이 차량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블랙잉크랑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는 동시에 선택을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간략한 이 시승차의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은 외장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특징적인 걸 뽑아보자면 현대자동차에서 그 전에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까지는 플래그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대자동차 안에서 가장 비싸니까 플래그십인가 보다 라고 했던 거지, 현대자동차 안에서는 플래그십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디올류 그랜저부터는 플래그십으로 현대자동차에서도 딱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플래그십이라는 딱 두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특히나 뭐 팬더 볼륨 같은 걸 보면 럭셔리카 브랜드를 잘 좀 참고를 해서 디자인을 한 것 같고, 보닛 위치도 상당히 높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휠 옵셋, 휠 모양을 디자인을 할 때 실제로 껴져 있는 휠보다 더 커 보이게 해라. 실제로는 20인치인데 보기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21, 2인치까지 보이게 해라. 이렇게 좀 오더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지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으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건지는 몰라도 럭셔리한 느낌? 그리고 후면, 제가 그때 후면 디자인을 봤을 때 깜빡이가 좀 이제 방향 지시등이 낮게 있다라는 거에 그냥 적응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무책임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아보니까 방향 지시등이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걸 현대자동차도 알아요. 그래서 리어 콤비 램프에 합치려고 알아보니 불법이더라. 법적인 차간거리를 지킨다면 충분히 보인다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얘기는 하지만 이건 현실과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법정 차간거리를 다 지켜야 되지만 잘 안 지킬 때도 많고, 특히나 이렇게 정차했을 때 혹은 우리가 좌회전을 할 때, 우회전을 할 때 가까이 붙어 있는단 말이야.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앞차랑 나랑 지금도 안 보이는데 뭐 이만큼 붙으면 안 보여. 만약에 내가 그랜저를 타고 있고 내 후미 차량이 SUV나 트럭이라 그러면 무조건 안 보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뭐 다음 페이스리프트 때라든지 다음 모델에 무조건 바꿔야 돼요. 뭐 디자인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알겠는데 안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 보이게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뭐 이거를 쉴드를 쳐주고 싶지도 않고, 이건 좀 잘못된 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장 디자인 중에 더뉴 그랜저랑 휠 베이스,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간격이 똑같은데 왜 늘어났냐, 왜 길어졌냐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디자인의 비율을 위해서 이제 5035mm로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외장은 너무 많이 했고, 외장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빨리빨리 취소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요새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입차 할인 오지거든요. 지금 아우디 29% 떴습니다. 여튼 그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는 많죠. 자, 이제 외장을 했으니까 내장 디자인 볼게요. 일단 내장 디자인 또한 외장에서 설명드렸듯이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럭셔리, 플래그십이라는 거기 때문에 다이나믹함보다는 좀 더 편안함에 초점을 맞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운전자를 뭐 편하게 감싸주는 랩 어라운드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일반인은 잘 몰라요. 이게 이쪽이 이렇게 휘어 있고 그렇게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랩 어라운드 구조를 함으로써 운전자 혹은 탑승자가 차에서 휴식을 최대한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는 솔직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 많이 없잖아. 그래서 휴식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고, 단순히 뭐 럭셔리를 표방해서 모양만 따라한 게 아니라 이 차와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 플래그십의 감성을 좀 이제 녹여내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는 해. 근데 많이 바뀐 거는 체감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3년째 이 전에 그랜저를 탔으니까 확실히 체감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요 콘솔에 가장 많은 디자인에 노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콘솔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 운전자라고 하면, 그랜저를 타는 여성 운전자라고 하면 한 자리쯤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핸드백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콘솔, 여기 센터 콘솔에 이렇게 닫게 되면 여기 핸드백 하나는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 널널해요. 여성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쪽 센터 콘솔의 수납을 상당히 좀 신경을 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공조개, 바로 위에 공조개 쪽에는 좀 하이테크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 전에 다른 영상을 보니까 하이테크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시동을 걸고 딜레이가 있더라. 5초 정도 딜레이가 있던데, 이제 시동 켜볼게. 와, 계기판이 먼저 들어오네. 현대자동차 측에서 빠르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우리가 욕을 했던 핸들을 딱 보시면 원스포크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3스포크예요. 근데 처음에는 원스포크 핸들로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강성하고 내구력 때문에 안 된대요. 지금은. 예전에는 됐을지 몰랐는데 요새는 이게 강성하고 내구력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디자인이 나왔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들이 워낙 많고 버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스포크로 하면 이 버튼들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핸들 마크가 없죠. 이제 요새는 이 점점점점으로 해놓은 게, 더 이상 그랜저라는 차종은 여기에 현대 마크를 붙여서 브랜드를 홍보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운전자와 차와 교감을 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여기에 인터랙티브 LED가 들어갑니다. 핸들이 뭐 이따구로 생겼냐라고 하시겠지만, 뭐 그거는 개인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요게 이 5시 방향, 4, 5시 방향이 뚫려 있어요. 운전석에서 이쪽을 시선을 돌리면 현재 어떤 기어가 딱 돼 있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딱 보여요? 딱 보입니다. 지금은 촬영 때문에 핸들이 약간 내려가 있는데, 원래 내가 이 운전하는 대로 놓잖아? 정확히 보여. 지금도 보여. 그냥 뒤에 파란색 불빛이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운전자가 운전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요 이제 기어 시프터 벤츠 따라한 거 아니냐, 참고는 했다고 합니다. 참고는 했다고 해요. 다만 컬럼식 기어가, 벤츠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차 타다 벤츠 타면 잘 안 된다고, 이게. 맞아요. 잘 안 되고, 벤츠 타다 다른 차 타면 막 와이퍼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맞아. 저 그랬었거든.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멀티펑션 레버랑 촉각만으로도 달라. 촉각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확실히 작동 방식도 다르죠. 이렇게 비틀어서 하는 방식이고, 여기 이제 피를 넣는 건데, 누르면 그런 오작동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이 기어 시프터가 컬럼식으로 변경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 콘솔의 수납도 더 늘릴 수 있고, 요게 더 맞지 않았을까. 그 전에 모델만 좀 이렇게 해주지, 커피 그란데 사이즈 2잔도 안 들어가는 그거를 해가지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랜저부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공격적으로 적용이 됐죠. 그 전 버전까지만 해도 이 전면에만, 1열 전면에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면, 측면 도어 트림, 2열 도어 트림까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마저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색상의 선택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노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게, 계기판이 뭐 있다오냐. 어떤 분이 파워포인트로 이걸 똑같이 만들더라고. 특이한 걸 한 게 아닌데 파워포인트로 이 계기판을 똑같이 만들어. 심플한 거 좋습니다. 심플한 게 베스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미니멀리즘이 계속하다 보면 질려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화려한 것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OTA로 41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빨리 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빨리 외관에서 봤을 땐 너무 웅장하고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계기판을 보면 아 이게 맞나? 너무 빠르게 출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요 왼쪽에 보시면은 지문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문인식이 왜 거기 있냐, 너네는 그 왼쪽에 뭔 짓을 맨날 하는 거냐 물어봤죠. 도대체 왜 거기다가 저걸 넣어놓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되어 감으로써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아예 비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좀 깨지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저기에 지문인식을 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많이 쓰시나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GV60이나 지문인식 들어간 차량들을 쓰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지문인식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루빨리 저기 이제 뭔가가 우리에게 유용한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예 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던지,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뭐 트렁크 여는 버튼이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헤드라이트 조사각 조절이라든지 그런 걸 좀 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내장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우리가 만지고 뭐 교감하고 작동시키고 모든 걸 이제 통합하는 단어예요. 그 UX의 가장 정점에 있는 단어는 집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차량을 운행할 때 온전히 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뭐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것 같아요. 뭐 이미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셨고, 기본적으로 지난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좀 럭셔리해졌다, 플래그십답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죠, 승차감. 2016년에 그랜저 IG가 처음 나왔을 때는 수입차들의 그런 탄탄함을 모두가 동경할 때였어요. 물침대 뭐 그게 뭐 멀미만 나지 그게 뭐냐, 차는 자고로 스포츠성이 있어야 안 되겠냐, 탄탄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이나믹하게 탄탄하게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랜저 IG 때는.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타겟으로 둔 게 30, 40대 구매층을 타겟을 뒀는데 실제로 까보니 50대가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50대가 운행을 하기에는 가장 원하는 게 편안함, 컴포트함 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지. 그리고 30, 40대들도 이 운전할 때의 즐거움은 잠깐이야.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편안함이라는 키워드가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올류 그랜저로 넘어오면서 플래그십으로 최대한 좀 편안하게 컴포트한 승차감으로 세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엄청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시트, 서스펜션, 차체 강성 등등등등 해서 뭐 전문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차에서 운행을 하고 내렸을 때 편안하냐, 안 피곤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되게 컴포트하게 세팅을 잘 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외버스처럼 이렇게 막 출렁출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인치이기 때문에 좀 승차감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인치가 커질수록 외장의 디자인은 예뻐지지만 일정 부분 승차감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확실히 컴포트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편해. 그리고 승차감에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정숙성일 거예요.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풍절음이 오질 거다, 이거는 뭐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개발하셨던 분이 나와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내구력 테스트를 기존에 4배를 했대. 이게 4배요? 4배를. 그랜저 XG의 그 흑역사를 다시는 되돌리지 않겠다. 그랜저 XG가 나왔을 때 그 물이 새가지고 진짜 별의 별육을 다 먹었거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때 막 얘기까지 했었어. 그런데도 다시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하고,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모두 다 적용을 하고, 그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제네시스 G80보다 굵어요. 그래요? 유리 굵게가. 그리고 문에도 3중 차폐가 돼 있고 별의 별걸 다 했다 하더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완벽한 럭셔리 브랜드는 아니잖아.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급을 원하시면 5억짜리 사야지. 근데 그런 프리미엄이 아니지만 그래도 플래그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치는 주자라고 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컴포트한 승차감 맞네. 딱 생각했던 그것. 부드러워. 부드러워. 잘 봐. 여기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 한번 해볼게. 근데 잔떨림이 없다. 정말 부드럽게 싹싹 돌고 탁 쓰는 느낌이야. 좀 이제 탄탄한 차들은 정말 이렇게 빡빡 하고 탁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런 느낌. 약간 이제 뒤뚱거림이 약간 있지. 이게 어쨌든 그 소비층에 맞게 세팅을 해야 되잖아.
그랜저라고 해놓고 M5처럼 세팅했다고 해봐. 너 이미 나한테 욕을 했다니까. 그만 좀 밟아요. 그만큼 이제 목적에 맞게 세팅했다고 볼 수 있어. 많은 것들을 반영했겠지. 형, 전 그랜저보다 좋은 건 당연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렇지. 그 럭셔리랑 플래그십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개발 방향 자체가 다르니까 아예 다른 차야. IG를 개발할 당시만 해도 그때 현대자동차가 가장 완벽한 완성도의 그랜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출시를 했거든. 그런데도 많이 부족했었어. 근데 해외 수출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차다 보니까 이제는 내수 시장의 사람들의 성향만 잘 파악해서 니즈만 맞춰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잔진동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이 센터에 들어가는 링크들을 보강을 했고, 대시보드에도 흡음재를 엄청 많이 바르고, 이 D56 그랜저는 이제 좀 제작 공정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차체가 나오고 하네스라는 걸 뭐 까는데 그 전에 흡음재를 다 발라. 다 바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걸 넣는 시작을 하는 거야. 또 이제 로드 노이즈 20인치 타이어 같은 경우는 로드 노이즈 복명음 부밍음 다 받아. 그걸 또 줄여야 되니까 타이어에 흡음 타이어를 넣자. 근데 또 20인치만 넣어주면 뭐라 그래? 차별하네 뭐. 그래서 18인치 기본 타이어부터 다 흡음 타이어 들어갑니다. 정말 조용해요. 진짜 조용해요. 진짜 조용해요. 일단 이 로드 노이즈,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가장 좋은 건 또 잡소리가 안 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소음 대책들을 너무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봐도 훌륭한 이 차폐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이 갈고 만들었다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자체 마지막 내연기관 그랜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맞아.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그랜저가 내연기관으로는 마지막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이를 갈고 만들었다. 개발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열심히, 너 진짜 나 열심히 했다, 믿어달라를 호소를 하시더라고. 개발 직접 하셨던 분이. 그분이 IG 개발도 참여를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뭐 국산차를 까는 마음은 알겠고 억울한 마음도 알겠고 다 알겠어요. 근데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말자고요. 우리고 엄연히 다른 뜻이잖아. 그러니까 모두 성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성인. 근데 너무 조용하다. 우리 정차하면 한번 소음 한번 재보자. 서 있을 때 전기차야. 거의 한 41dB, 39dB 나와. 맞아요. 39에서 40 사이. 지금은? 그러니까 넉 잡고 보면 45에서 50 사이. 이 깜빡이 소리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서스펜션 이잖아요. 이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긴 해요. 이 앞에 있는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 노면의 상태를 미리 읽고 이제 감쇄력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네시스 GV70 때까지만 해도 좀 확률적으로 작동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되고 어느 곳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게 좀 많았었어요. 현대자동차에서도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랜저는 최대한 수정을 해서 이 프리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대응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느껴지게 세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느꼈냐면 방금 맨홀 뚜껑 밟았을 때도 이 받아주는 요 느낌 자체가 달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면 그 특유의 받아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충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슥 하면서 받아주는 느낌. 기동차요. 요런데도 지금 잔진동이 훨씬 덜 들어오고 진짜 아예 다른 차네. 아예 우리가 여기 타고 온 차 다른 차네. 이거 타고 가면 안 되냐 집에? 이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좀 넣으세요. 웬만하면은 기왕 한번 살 거 오래 탈 거다, 난 좀 편안한 승차감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좀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거 시승차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실제로 뭐 아파트의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좀 실험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딱 코스가 정해져 있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거의 제네시스급이다. 이 정도면은 이 말 책임질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현행 G80, 현행 GV70 뭐 이런 거랑 견줬을 때 G90 제외. 그거는 이제 완벽한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니까 제외. G90 밑으로는 거의 다 비빌 수 있다. 저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뭐 물론 그냥 100점 주고 싶은데 그 확률상 터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오래 타다 보면.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0점 까고 감히 90점 이렇게 그냥 얘기는 해볼게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조심스러워. 그랜저가 워낙에 관심을 많이 받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연비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물론 하이브리드가 연비 효율이 제일 좋고, 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4륜 기준으로 20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리터당 9km 나옵니다. 공식 복합 연비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그 엔진의 이제 18인치 같은 경우는 11.7km/L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지. 그리고 18인치 휠의 3.5L 같은 경우는 10.4km/L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파워트레인 중에 연비만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마지막 자연흡기의 뭐 감성, 마지막 내연기관 탈 건데 한번 6기통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고르시면 돼요. 지금 근데 역시나 준대형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대세입니다. 총 계약자 분들 중에 거의 62%가 하이브리드를 계약하셨고, 2.5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이 30%, 그리고 3.5가 4%. 이 4%를 타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2.5L 출력 자체가 198마력이고 이건 사실 300마력이잖아요. 102마력 차이가 나는데 뭐 기왕에 내연기관 타실 거면, 하이브리드 안 타실 거면 2.5보다는 3.5를 가시는 게 좀 더 덜 답답하지 않을까. 말이 깡패야. 그쵸. 기통이 깡패라고, 내연기관은. V6 감성 한번 느껴볼까? 오르막길인데 이 V6가 특징 자체가 중저속에서 토크가 높아요. 그 토크를 뿜어내는 힘이 좋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시내만 타시는 분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복합 연비가 9km면은 서울 시내 수도권만 탄다 그러면 한 6 나올라나? 5, 6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하이브리드도 그렇게 잘 안 나와. 막히는 길만 타면. 맞아요. 공식 복합 연비는 그 정도인데 지금 약간 막히긴 했는데 지금 12km/L 나왔거든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내연기관 살 건데 출력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5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2.5를 사실 바에는 하이브리드를 사시거나 혹은 3.5L를 사셔라 라고 하는데, 그냥 나 같아도 근데 하이브리드 살 것 같아. 옵션 장난 쳐놓은 거 중에 그 하이테크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빌트인 캠 묶어놓은 거, 이번에 근데 빌트인 캠이 또 좋아졌잖아요. 네, 잘 나왔지. 잘 나왔. 이제 소리 녹음되고요. 그리고 블루링크로 이제 영상도 볼 수 있고 전송도 할 수 있고 SNS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한문철 선생님한테 바로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중에 충격이 왔을 때 영상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이거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나왔어야 돼. 이거는 뭐 음성 녹음 안 되는데 그걸 왜 팔아? 만약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내가 클락션을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맞아요. 근데 소리가 녹음이 안 돼. 그럼 미치고 팔짝 뛰지. 난 눌렀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뭐 좋아졌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이건 너무 늦었어. 이게 예전에 K7에서 해놨던 장난이거든. 저도 그 당시에 K7 견적을 뽑으러 갔는데, 아니 쓸데도 없는 걸 못 들어먹고 나가지고 그리고 꼭 하나는 너무 갖고 싶은 거, 하나는 쓸데없는 거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이게 리얼 국산차의 위험인가 그랬었는데, 현대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 전 모델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따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묶어놨어요. 옵션 장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말 옵션 장난을 하냐 라고 했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거고, 기본 모델로만 팔면 우리도 편하다. 이게 옵션 가지수가 컬러까지 하면 조합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당연히 상품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수입차처럼 뭐 그냥 트림만 딱딱딱 정해서 트림만 선택하면 딱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데, 만약에 국산차가 그렇게 하잖아? 강맨이 뭐 이 또 독점 기업이 또 진짜 별 얘기 다 해.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먹는다고 보면 돼. 근데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옵션 장난이냐, 선택의 자율성을 주는 거냐는 관점의 차이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거든요. 지금은 수입차는 빼고 싶어도 못 빼, 넣고 싶어도 못 넣어. 다 할 수 있다는 게 국산차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옵션 장난은 그렇고, 트림별로 이 타겟도 좀 달라요. 프리미어 트림은 이제 좀 트렌디한 중장년층,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가족도 좀 생각하는데 나는 차를 좀 좋아해, 그런 분들이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는 모르겠고 고급진 거 좋아, 캘리그라피. 그리고 거기에서도 나는 몰라, 블랙 성애자야, 블랙 잉크. 내 차에 먹칠 좀 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블랙 잉크 가는 거고, 먹 에디션으로 가는 거고. 뭐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희 이 2.5 스마트 스트림이 서 있을 때 RPM이 떤다, 600rpm까지 떨어지면서 시동이 꺼졌더라고, 다른 영상에서. 그래요? 근데 3.5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불안하다거나 RPM이 불안정하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핸들 떨림도 없고요. 없어, 아예 없어. 진짜 이게 6기통이 진짜 부드럽구나. 4기통은
잡으면 알거든, 떠는 걸. 근데 6기통은 그런 게 하나 없네. 이런 핸들로 진동이 전해지는 그런 게 일절 없네. 일단 뭐 서 있으니까 버튼 사용 편의성 한번 볼게요. 솔직히 이게 하이테크한 느낌이라고 해서 터치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운전 중에 하긴 좀 불편해요. 무조건 한 번은 봐야 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핸들 열선 같은 경우는 물론 스마트로 킬 수도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켜고 꺼지게 설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수동으로 작동을 할 때 무조건 보고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오토홀드 버튼이나 이런 테마 버튼 이런 것들도 다 보고 눌러야 되기 때문에 좀 안 좋습니다. 사용성 측면에 있어서는 물리 버튼이 훨씬 좀 나아요. 이쪽에 물리 버튼들은 뭐 항상 있어 왔던 그런 물리 버튼들이고 이런 거는 편하죠. 왜냐하면 KA처럼 이렇게 맵이나 이런 걸 따로 이쪽에서 만질 필요 없이 바로 물리 버튼으로 누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고요. 이쪽에 핸들에 있는 버튼들, 음성 인식 버튼이라든지 뭐 즐겨찾기 버튼 등등등 해서 그 전 그랜저랑은 이렇게 바뀐 거죠. 좌우가 바뀌어 있는데 다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설계할 때도 차가 계속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버튼의 설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튼 사용 편의성의 입장에서는 이 공조 빼고는 좀 만족한다. 지금 뭐 30km, 40km인데 살짝 올려보면 지금 풀악셀이거든요. 이 정도. 배기량이 있다 보니까 배기량에 맞게 컴포트 세팅에 맞게 속도를 올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델에는 이제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8단 미션이 들어가서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변속이 될 때 그냥 딱 풀악셀을 밟았을 때 적절한 위치에서 변속을 또 해주고 또 내릴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변속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에는 이제 6단 미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8단 넣어주지 왜 6단을 넣어주냐. 근데 변속 단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야 가장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단이 들어갔어도 연비 효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 한번 넣어볼까? 3.5니까 궁금해요. 예전에 스포츠를 넣으면 국산차에 이제 엔진 소리만 커지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 계기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뭐냐 이거? 아이, 참, 진짜. 짜쳐도 너무 짜쳤네, 이거는. 아니 계기판이 이거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 난 솔직히 실망할 것 같아. 내가 3.5 샀는데 스포츠 모드 넣었는데 계기판이 이렇게 돼 있잖아? 난 싫을 것 같아. 코너링 할 때 역시 사륜이어가지고 진짜 안정적이네. 사륜은 이제 3.5 가솔린에서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사륜까지 늘려면 총 엔진 250에다가 사륜 220, 470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3.5 하실 거면 사륜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사륜이라고 하면 오프로드를 갈 때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지만 요새는 우리가 급가속할 때나 가속할 때, 감속할 때,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운전할 때 항상 구동력을 배분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전륜, 이륜보다는 확실히 운전할 때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빗길 같을 때 웅덩이 고여 있으면 순간적으로 출력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 밸런스를 진짜 실시간으로 다 맞추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사륜이라고 해서 뭐 항상 상시 사륜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적화된 그 구동 배분을 해줌으로써 연비 손실도 많이 없기 때문에 3.5를 선택하신다면 무조건 사륜은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중간중간 브레이킹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브레이크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뭐 이 차량을 가지고 극한의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항상 그래요. 국산차 브레이크는 이제 기아는 좀 초반 담력이 세고 현대는 초반에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기존의 현대보다는 좀 세요. 기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소나타를 타셨다거나 그랜저를 타셨다거나 좀 더 센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건지는 한번 밟아 볼게요. 지금 노말로 바꿨는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 담력이 달라. 스포츠가 좀 더 빡빡해. 빡빡해. 똑같이 밟아도 담력이 더 세게 들어옵니다. 지금 노말에서는 똑같이 밟으면 담력이 약간 살짝 약한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주행하는 동안에는 그렇게까지 뭐 불안할 정도로 옛날처럼 밀린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에 그랜저까지만 해도 브레이크 페달 밟았다가 떼면 딸깍 소리가 났거든. 무조건 나. 맞았어요. 무조건 나. 안 나네. 그런 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이었는데 그거 못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출력이 배기량이 있으니까
여유로워요. 여기 지금 차가 있어서 더 못 밟는데 우리가 뭐 80에서 120, 130, 140까지 가속한다고 하더라도 시원하게 가속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진 그 특유의 음색이 있죠. 근데 4기통보다는 6기통이 낫잖아요. 물론 배기음은 없지만 확실히 여유롭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응도 반응이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있다가 다시 밟았을 때 살짝 느려. 재가속 하려고 이제 엑셀 딱 밟으면 우리가 스포츠성이 짙은 차량들 보면 이제 발 댈 때마다 차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 플래그십, 럭셔리, 편안함 이 키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모르는 거니까 뭐 확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약간 느리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 다시 밟았을 때만 약간 느린 편이지 RPM도 유지시켜 주네. 그냥 기어 단수 안 올리고 지금도 4,000 지금도 변속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밟으면 그 상태에서 바로 이런 거 세팅 잘했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모드 바꾸면 바로 단수 올리고. 아이 계기판 진짜 참. 계기판 진짜 너무 뭐야, 이상해. 너무 이상해. 아니 노말에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파란 색깔, 노란 색깔이 이게 뭐지? 이걸 올리면 빨간색으로 바뀌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서 운전자가 엑셀을 밟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다 다르네, 확실히. 옛날처럼 막 엔진음만 커지고 그런 게 아니네. 넉넉하고 좋아요. 일상 영역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타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금 하이패스를 지나왔잖아요. 이게 이 하이패스라고 해서 이 하이패스를 신청을 하시면 실물 카드 없이도 이제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등록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이 그랜저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필에 따라서도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카드 없어도 되고, 실물 카드 할 때도 5,000원씩 든단 말이에요, 돈이.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국책 사업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활발하게 좀 연구가 진행 중이고, 확실히 이번 이 하이패스 기능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실물 카드 맨날 여기 어떻게 꽂는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것도 쓰실 수 있지만 이 하이패스를 또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승하는 코스에 코너를 좀 깊게 돌아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너를 못 돌아보고, 근데 안 돌아봐도 이제 사륜 들어가고 컴포트 세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느낌일 거다라는 느낌은 오는데, 직접 또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시승차 받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의장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풀옵션이다 보니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가장 특징적인 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걸 가지고 온 거죠. 기존 그랜저와 다른 점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면 주변에 차도 보여주고요. 앞에 지금 커브길인데 그걸 또 인식해서 또 길도 바뀌어, 커브길로.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되면 몇 차선을 타고 가야 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후미에 차가 있으니까 저기 이렇게 떠 있죠. 내가 지금 톨게이트를 가야 되니까 1에서 4차선까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좀 부러워요, 이런 거. 이게 그전 그랜저보단 훨씬 잘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 진짜 훨씬 빨라. 지금은 여러 차례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그랜저를 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HUD가 여기도 이렇게 뜨네요. 문서 같은 버튼을 누르면 원래 이쪽 메뉴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떠요. 야, 이 벤츠 그 느낌 그게 나는데? 그건 실언을. 그리고 HDA2가 들어가서 이제 차선 변경도 이 친구가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조건이나 주변 교통의 조건이 맞을 때, 그럴 때 차선 변경을 합니다. 쓰시는 방법은 이렇게 주행하시다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주행했던 그 속도 그대로 세팅이 되고, 짧게 올리면 1km/h 단위로 세팅이 되고요. 길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10km/h 단위로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차간 거리는 이렇게 4, 3, 2, 1인데 보통 한 3단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1, 2단계로 해놓으면 지금같이 커브에서 갑자기 앞에 차들이 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급하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3단계 정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이 버튼만 누르면 속도도 세팅이 되고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지거든요. 근데 시내에서, 국도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한 번을 눌러야 됩니다.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이제 예측 변속 시스템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막히면 불필요한 변속이나 엔진 시동 시점을 이 내비게이션하고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가지고 불필요하게 그렇게 엔진이 점화되고 변속되는 걸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연비 효율을 올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타력 주행할 때도 자동으로 이제 중립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넣어줘. 이번 디올류 브랜저부터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살걸. 아무튼 그런 똑똑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주행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주행 보조 기능이 정말 똑똑해진 것 같아요. 지금도 앞차가 가고 기존에는 약간 급하게 가속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앞차가 맞아요. 급하게 멀어지면 맞아.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부드럽게 가속해요. 이거는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또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간거리에 맞춰가지고 또 감속도 서서히 해. 정말 베테랑 운전하시는 분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아마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캘리그라피 트림에는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떼잖아요. 그러면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토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흐르는 전류로 인식해서 그냥 대기만 해도 인식할 수 있게 바뀐 거네요. 바뀌었죠. 그전에는 뭐라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직선에서 난 잡고 있는데도 핸들을 잡으라고 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틀어줘야 돼. 그런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하면 돼. 완전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만 쓰는 방식이거든요. 국산차에서도 G90에서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편의 사양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키도 들어갔죠. 이게 아마도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애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만 가능하고 애플은 추후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스마트 키가 계속 이렇게 바뀔까요? 몰라, 잘못 만들었어. 뭐야 이게. 나는 럭셔리고 플래그십이고 다 알겠는데 이게 플래그십이 아닌데 뭐. 이게 플래그십 같냐 너는? 아니 나는 아이오닉 6만 이렇게 만들 줄 알았지. 맞아. 이거 지금 만드는데 바뀌었거든요. 기존 키 컨티넨탈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요거 현대 계열사에서 만들어요. 카드 키라도 만들어 주든가. 맞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만약에 저라면 키 안 들고 다니고 그냥 디지털 키로 할 것 같아요. 이거 뭉툭해서 주머니에 넣기도 좀 애매하고 그럼 이거 뭐 어디다 걸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하나 혼이 자주 나갔었어요. 클락션이 무조건 나갑니다. 겨울만 되면. 내가 3번 갈았어. 클락션만. 클락션만.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이 모델에서도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나가면 아예 문제가 진짜 많은 거야. 그거 진짜 세상 없는 소리나. 흥흥흥 하면서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욕하면 서로 기분 안 좋잖아. 그리고 다음 거주성 말씀드리면 전륜이기 때문에 공간을 굉장히 넓게 뺄 수가 있고요. G80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륜은 공간을 많이 뺄 수는 없어요. 그랜저보다 넓은 이 준대형이 있을까? 그만큼 정말 넓어요. 뒤에도 넓고 뒷좌석 편의사양, 버튼 뉴들의 고급감, 앰비언트 라이트, 그다음 리클라이닝도 되죠. 근데 다만 리클라이닝이 들어간 시트랑 안 들어간 시트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 있으면 약간 높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트 아래쪽에 슬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높아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랜저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2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 배터리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가장 좋았던 거라고 하면 난 이런 잡소리 많이 없어진 거랑 너무 정숙한 거, 잔진동도 없고 그런 소음적인 측면에서 많이 개선을 한 거. 너무 조용해서 아예 그냥 다른 차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계기판이랑 이런 버튼 사용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 그런 걸 제외하면은 저는 만족하실 것 같고 대부분 3.5를 계약을 하셨든 2.5 스마트 스트림을 계약을 하셨든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계약을 하셨든 물론 비싸진 건 맞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에서도 무조건 풀옵션을 사라가 아니라 원하는 상황에 맞게 사라라는 거니까 원하시는 거에 맞게 주문을 하셨을 거예요. 잘 사셨어요. 잘 사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금리 때문에 자동차 취소 더 많아질 건데 생각보다 빨리 받으실 거예요. 이제 곧 시승차를 받으면 몇 날 며칠 잘 촬영도 해보고 그랜저에 있어서는 저만 보면은 다 아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서 맞춰야 되는 게 너무 아쉽고요. 빠른 시간 내에 주도 면밀한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시켜 드리진 못했겠지만 나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은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그랜저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